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일요일 아침 한 8시 정도 된 시간이에요. 전번에 내가 연보라색 도포를 입고 의자의 팔걸이에다가 이렇게 팔을 올려놓고 찍으니까 이 옷이 너무 풍성해 보이는 겁니다. 옷이 내 몸에 맞는 옷이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기에는 옷이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팔소매가 이렇게 크잖아요. 팔소매가 이렇게 큰 팔을 의자 팔걸이에다 걸쳐 놓으니까 이렇게 아주 옷이 풍성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서서 그래서 너무 옷이 풍성해 보여가지고 이번에는 앉아서 촬영하지 않고 서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이거 보세요. 서서 촬영을 하니까 옷이 그렇게 커 보이질 않잖아요. 예. 옷이 이게 맞는 겁니다. 내 사이즈에 맞는 거를 기성복을 구입했거든요. 근데 이걸 도포를 입고 이렇게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 이게 정말 볼만합니다. 여러분 소매를 보십시오. 이 소매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거대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팔소매가 거대한 옷이 이 도포뿐만이 아니고요. 절에 가면 스님들 승복 있잖아요. 승복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팔걸이가 이렇게 도포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근데 동남아의 티벳이라든가 이런데 스님들은 그렇진 않아요. 같은 스님이라도 옷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 스님들의 승복의 팔소매가 이렇게 도포식으로 된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 도포라는 게 전통적인 옷이고, 예전에 이렇게 팔소매가 거대한 옷을 입다 보니까 스님들도 아마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승복이 그렇게 도포식으로 제작이 됐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또 녹화를 하느냐면 말이죠. 김일성이 전집이 여러분들 김일성이 전집이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시판을 허용한다든지 아마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인 하태경 의원이 허용해라. 국민의힘이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수적인 정당의 의원이잖아요. 보수적인 정당의 의원인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국민이 김일성 전집을 보게 해라. 괜찮다. 우리나라 국민 이제 수준이 높아지고 민주주의도 확실히 경험을 한 국민인데 그까지 그런 걸 본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김일성이 전집을 본다고 해가지고 김일성이 이렇게 거기에 놀아날 사람이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하태경 의원에 공감합니다. 동감이에요. 김일성이 전집을 보게 해라. 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내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KBS, MBC, SBS, 그 다음에 YTN, MBN 이런 중요한 방송사들을 보면은 이북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 아주 생생하게 고화질 화면으로 생생하게 중계하잖아요. 그걸 보고 야,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내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말이죠. 이승만 정권을 생각해 봅시다. 이승만 정권 시대에는 텔레비도 보급이 안 됐을 때지만 그러나 그때는 말이죠.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일체 북한에 대한 북한 라디오 방송이나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어떤 인쇄물을 접하지 못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북한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차단시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북한에서 이 대남 삐라를 많이 뿌렸거든요.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삐라를 많이 뿌렸습니다.
근데 그 삐라를 이제 산과 들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삐라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삐라를 주워다가 이제 경찰서라든가 학교 선생님한테 주면은 이 공책 한 권, 연필 한 자루를 주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 북한에서 놓은 삐라가 있는데 그 삐라에 김일성이가 이렇게 사진이 실린 겁니다. 이 김씨 일가가 말이죠. 김씨 일가가 비만한 가게였어요. 비만한 그 유전인자를 가진 가게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김일성의 얼굴이요. 그때는 내가 어렸을 땐 모두 다 가난했을 때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산업화가 되기 전이고, 아주 그냥 한가로운 농경 사회였었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말라있을 때죠, 사람이. 말라있을 때인데 그 삐라를 보면 김일성이가 얼굴이가 아주 이렇게, 지금 난 얼굴이가 이렇게 잘 먹어도 원래 체질이 난 이렇게 얼굴이가 이렇게 면적이 작고 이래서 뭐 그러는데 그때는요, 그렇게 다 못 먹어서 삐쩍 말랐던 시대인데도 그 삐라를 보면 김일성이 얼굴이가 이렇게 얼굴이가 넙다대합니다. 아주 얼굴 면적이 크고 얼굴이가 달덩이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삐라를 주워다가 학교나 경찰서에 내지 않고 우리와 같이 이제 농사일하는 한 할머니한테 보여드렸더니 한 할머니가 이렇게 그 삐라를 보더니 야, 김일성이가 잘생겼구나 이럽디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일반 국민이 알지 못하게 차단시킬 때였으니까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뿔이 달린 사나운 짐승인지 도깨비인지 괴물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공산당은 나쁘고 악당이라는 걸 계속 반공교육을 주입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반공교육을 그렇게 계속 주입시키니까 공산주의 괴수 김일성이가 얼마나 뿔이 달리고 악마처럼 생겼거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삐라를 보니까 얼굴이가 이렇게 면적이 크고 얼굴이가 아주 이렇게 넙다디한 게 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넙다디하게 크고 얼굴이가 허여멀겋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시골 할머니가 야, 김일성이가 잘생겼구나 이런 겁니다. 그렇게 아주 영양이 좋고 얼굴이가 영양 상태가 좋고 얼굴이가 이제 허여멀겋고 이렇게 넙다디하니까 그렇게 이승만 정권은 일반 국민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게 전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차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YTN이나 KBS와 같이 중요 방송에서 그 북한의 군사 열병식하는 것을 아주 생생한 고화질 화면으로 중계하잖아요. 내가 그걸 보고 어떻게 느꼈냐면은, 야, 지하에 묻힌 이승만이가 저걸 본다면은 까무러칠 일이다. 이렇게 내가 얘기했습니다. 모든 국민들한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차단시켰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그러니 그때 당시 북한 라디오를 듣다가 들키면은 즉시 잡혀갑니다. 그때 누구한테 잡혀가느냐? 특무대 김창룡이라고 아시죠? 예. 김창룡이한테 잡혀갑니다. 특무대로 끌려가면은 여러분 특무대라는 걸 지금 세대는 특무대라는 걸 잘 모르는데 나도 이승만 정권은 잘 몰라요. 이승만 정권은 때는 나도 굉장히 태어났어 봐야 한 2살, 3살 이런 때니까 이승만 정권을 나도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역사적인 자료를 보고 내가 이승만 정권이 이랬구나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윗세대, 나보다 윗세대 한 80대 되신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승만 정권이 이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지 나는 이승만 정권을 경험을 못했습니다. 아니, 한두 살 먹은 어린애가 뭘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요, 이 특무대 잡혀가면은, 특무대 김창룡이한테 잡혀가면요, 백이약이 무효입니다. 경찰서에 가봐야 경찰서에 가서도 하소연할 수가 없고, 법원에 가서도 하소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검찰청에 가서도 하소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경찰서, 법원, 검찰 위에 특무대가 있는 거예요. 일단 공산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그런 것에 연루가 돼서 특무대에 잡혀 들어갔다 하면 경찰서에 가서 아무리 하소연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검찰에 가서 아무리 소용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아무리 하소연해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특무대가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래서 내가 북한의 열병식을 고화질 화면으로 생중계하는 것을 보면, 야,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 이승만 정권 시절에, 만약에 이승만 정권 시절에 TV 방송이 있어가지고 TV 방송에서 그렇게 북한의 그 군사 열병식을 생중계했다? 당장 방송국장이라든가 방송국 사장이 특무대를 끌려갑니다. 뼈도 못 추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박정희 시절은 어땠습니까? 박정희 시대 때도 그랬어요. 박정희 시대 때도 북한의 이런 방송 이런 걸 함부로 듣다 걸리면요, 중앙정보부로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앙정보부가 무서웠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뼈도 못 추리고 나오는 겁니다. 정말 폐인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중앙정보부 잘못 끌려 들어갔다 하면. 그러니까 박정희 시절에도 그런 북한의 열병식 같은 걸 방송에 내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방송에 내보냈다 하면 방송국장이라든가 방송국 사장이 즉시 중앙정보부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폐인이 되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좌파 정권들이 들어서고 이제 그 세상이 변화감에 따라서 이제는 북한의 열병식을 생생하게 고화질로 생중계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승만 박정희는 그렇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차단시키고 그랬으니까 뭐 그때는 그랬다고 칩시다. 그때는 뭐 그렇게 했다고 치고, 그럼 요즘에 그 북한 열병식을 생중계하고 고화질로 생중계하는데 왜 전 국민이 그걸 보고 월북을 안 할까요? 왜 그걸 보고 김일성이를 찬양하지 않을까요? 김정은이를 찬양하지 않을까요? 그런 걸 보면서도 북한을 찬양한다든가 김정은이를 찬양한다든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국민이 이제 그런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 그겁니다. 우리 국민이요,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체험했습니다. 이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체험한 국민은 절대 북한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민주국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구경을 해보세요. 지금 문재인이가 얼마나 맨날 그 욕을 먹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유튜브에 나와서 그 우파 인사들이 그렇게 문재인이를 욕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 뭐 중앙정부에 갔다든지 국정원에 끌려갔다 폐인돼서 나왔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입니다. 근데 그렇게 발달된 민주주의를 경험한 국민은 김일성이 책이 다 서점에서 시판이 된다고 해도 읽어는 보겠죠. 호기심에서 읽어는 보겠지만 거기에 물이 든다든가 그 사상에 동조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북한의 열병식을, 북한의 그 고화질 열병식을 생중계할 때 다 보잖아요. 호기심에서. 다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를 찬양하고 김정은 원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김일성 전집이라는 게 팔려봐야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전집 책이니까 활자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활자로 돼 있습니다. 활자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뭐죠? 비주얼의 힘입니다. 비주얼의 힘. 그런데 비주얼의 힘이라는 건 활자의 힘보다도 몇천 배가 강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활자의 힘보다 몇천 배가 강한 비주얼의 힘을 가진 중요 방송에서 북한의 군사 열병식을 생중계하는데, 그것도 아주 HD급 이상의 고화질로 생중계하는데, 그렇게 그 막강한 힘을 가진 비주얼 방송에서 그런 그 북한의 열병식을 생중계하는데, 그걸 보는 차원이 되는데, 그까지 활자로 된 있고, 그까지 활자로 된 책을 시판한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사회에서 무슨 충격이 오겠습니까? 별 볼일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활자가 그 파급 효과가 큽니까? 비주얼이 파급 효과가 큽니까? 비주얼이 이게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열병식을 아주 생생한 고화질로 보게끔 그렇게 허용하는 나라가 그까지 활자로 된 책 시판을 막는다는 거는, 이거는 참 그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팔게 해라, 그 말입니다. 아유, 호기심에서 갖다는 많이 팔리겠죠. 호기심에서. 그러나 호기심에서는 많이 읽어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뭐 찬양한다든지 북한 사상에 동조할 사람은 없다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북한의 열병식을 HD급 이상의 고화질 화면으로 생생하게 생중계하는 걸 전 국민이 다 봤습니다. 그럼 그걸 봤다고 해서 그거를 본 국민들이 다 월북을 했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생생한 걸 보면서도 저긴 저렇구나, 이렇게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이 그만큼 민주주의를 경험을 했고, 이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국민은 그걸 이렇게 그 북한의 열병식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거기에 찬양을 한다든가 동조를 한다든가 월북하는 국민이 나타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이미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경험한 국민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그런 걸 본다고 해도 거기에 동조하거나 휘말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활자보다 몇 배의 영향력이 큰 그렇게 생생한 고화질 화면으로 그 군사 퍼레이드를 생중계, 전 국민을 상대로 생중계하는 세상인데, 비주얼보다 영향력이 적은, 파급 효과가 적은 그까지 책으로 된 김일성이 전집 펴낸다고 해서 그까지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난 국민의힘 소속의 하태경 의원의 그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거 팔아라. 국민들이 보게 해라.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본다고 해서 거기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찬양할 사람 없다. 하태경 의원의 말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전번에는 내가 도포를 입고 의자 앉아서 의자 팔걸이에다가 이렇게 팔소매가 큰 도포를 입고 의자 팔걸이에다가 이렇게 팔을 걸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옷이 크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옷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옷이 아니고 내 몸에 맞는 옷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서서 방송하는 겁니다. 앞으로 도포는 꼭 이렇게 서서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 의자에 앉아서 의자 팔걸이에다가 이 팔을 올려놓고 하니까 너무 옷이 커 보이는 겁니다. 실제는 옷이 큰 옷이 아니에요. 이 내 체격에 맞는 옷입니다. 이 내 체격에 맞는 그 사이즈를 구입해서 입었거든요. 이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나와요. 이게 치수별로. 근데 내 그 몸에 맞는
그 사이즈를 구입했기 때문에 큰 옷이 아니에요. 근데 왜 크게 보였느냐면은 의자에 앉아서 악기 되게 되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그 팔소매가 큰 그 팔을 이 의자의 팔걸이에 올려놓고 이렇게 앉아서 찍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보인 겁니다. 보세요. 지금 옷이 크게 안 보이잖아요. 그 내 마음에 맞는 도포입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걸 알려드리고 이번 방송은 마칩니다. 이번 녹화는 이것으로 마칩니다.